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지를 분양하면서 기존의 마을길을, 농로를 막아버린 사례입니다. 그림에 보면 오른쪽은 분양 단지로 들어가는 길이고 왼쪽은 원래 농로, 또 그 안에 주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을길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임야에다가 건축허가까지 받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이 왼쪽에 화살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길을 이용해서 이 길이 일부는 농어촌공사 소유고 일부는 개인 토지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50년 넘게 마을길이라는 것은 항공사진 등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된 사람으로서 본인 임야 400평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협의 등을 통해서 이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입로가 지적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당시에는 진입로가 지적도에는 없지만 50년이 넘은 마을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락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택지를 분양을 하면서 옹벽 공사로 이 진입로가 좁아졌고, 급기야는 이 통로를 지금 그림처럼 철망으로 막아버려서, 그리고 거액을 요구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걸 순서대로 풀어야겠죠. 우선 형질 변경이 안 된 임야에, 그러니까 왼쪽 화살표를 따라서 들어간 저 위쪽에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때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건축 신고를 동시에 하였을 텐데, 그때 진입로 부분에 국어가 있었다면 국어 점령 허가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허가청은 그 진입로에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고 허가하였다는 것이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면 사유지를 진입로로 만들었을 때 그 사유지 소유자의 사용락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청은 내 임야 400평의 건축 신고를 수리할 때 이미 여러 실과 협의를 통해서 이 현황 도로는 사용락이 필요 없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가 길을 막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권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분양단지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청은 기존의 통행로가 막히지 않게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하고 허가했을 것입니다. 만약 기존 농로가 주의토지 통행권 수준이면 소유자가 없앨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건축법 지정도로라든지 또 뭐 법정도로인 경우에는 폐도를 했을 때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주의토지 통행권 수준의 도로,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공공성이 부여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어떻게 만들어졌던 주의토지 통행권 수준으로 만들어진 마을길 또는 농로이었다면 소유자가 없앨 수는 있지만 대체도로를 개설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청도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단지의 개발행위 허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팀에 가서 말입니다. 자, 개발행위 운영 지침 2-1-7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종용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그때 마을길이 있거나 현황도로가 있으면
판단을 해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허가 신청자에게 행정지도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및 개발행위 허가서 도면 등에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허가청이 기존 농로를,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화살표 이것을 뭐 마을길로 볼 거냐, 주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농로로 볼 거냐, 그리고 그 안에 이만한 농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볼 거냐에 대해서는 뭐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도로 없이 막아도 된다고 허가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당시 허가 도면을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가와 검토한 후에 소유자가 통행로를 임의로 막았다면 허가청이 철문을 철거하라는 명령과 대지평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허가청은 허가를 해준 통로가 없어졌으므로 그 진입로를 찾아주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는 허가가 2개가 나 있었던 것이죠. 왼쪽에 그 기존의 마을길을 통해서 400평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고, 저 안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분양단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양이 완성돼 가지고 준공까지 다 끝난 건축물들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개발행위 허가서에 분명히 기존의 마을길이나 농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실과가 협의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체도로 없이 이렇게 철문처럼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막았다면 당시 허가를 해준 허가청은 분양단지 소유자에게 또는 뭐 토지 소유자에게 대문은 철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황 도로인 마을길 농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으면 안 된다고 철거라는 명령과 또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분쟁은 주민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민사사안이라서 허가청이 나설 수 없다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시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는 비도시 면적이라 하더라도, 또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비도시 면적에 건축법 도로 지정 못하는 것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를 확보할 때는 건축법 도로 수준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받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그러니까 지정도로진 거죠. 건축법 2조 1항 11원 나목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도시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당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먼저 허가청의 건축팀, 개발행위 팀을 찾아가서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건축가에서는 15년 전 분양단지 건축허가에서 그 진입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이번 내 건축 신고에서 내 진입로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질의해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 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부분이 2차선 도시계획 도로이고,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것이 지금 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이고, 첫 번째 빨간 화살표 밑에 파랗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지금 철문으로 막혀 있는 부분인데, 그 철문으로 막기 직전에 왼쪽으로 분양단지 쪽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문이 막히기 전까지는 본인들 분양단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뭐 안 막았을 것인데, 자,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에서부터는 다른 사람은 주택과 다른 사람의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은
자기네 소유라고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는 건축가나 개발행위팀에서 정확히 물어야 될 건데, 자, 분양단지가 만약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분양단지 내외의 도로와 기존의 농로 및 마을길에 대한 처리 방식은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단지 내외라는 의미는 단지에서 공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는 당연히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이고 사유지라도, 그런데 그 사업 승인을 해주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당시에 있었던 현황도로, 마을길 농로 성격의 현황도로는 어떤 식으로든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그때 당시 허가 조건에 들어 있을 거라는 거죠. 15년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재 이런 마을길 또는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관련 부서가 서로 미루면 지자체 감사부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건축가, 개발행위팀, 도로관리팀, 농어촌 도로팀, 소규모 공공시설팀의 순서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1991년 이전부터 마을길 또는 농로라면 면사무소에서 관리한 근거가 있거나, 그러니까 1991년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생긴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현황도로, 마을길 농로라면 면사무소에서 관리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또는 건설과의 비법정 도로 관리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 또는 도로과의 비법정 도로 관리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농어촌도로를 관리하였을 것이므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지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현황도로는, 마을길은 이웃 지적을 보니까 국어가 말라서 만들어진 농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적은 국어인데 국어가 말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황도로 일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했던 국어고 일부는 사유지인 거죠. 그게 말라서 현황도로로 수십 년 쓰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분양단지를 허가한 것 같고, 뒤에 허가도, 그러니까 뒤에 내가 400평 허가 받은 것도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는 관리자가 농어촌공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 현황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질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분쟁이 되는 그 상거리, 그 파란색의 상거리 부분은 소유자가 사유일지는 모르지만 그 앞과 뒤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 토지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허가 때 협의를 했는지, 이것도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2016년에 제정된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의한 마을길로 보아서 현재 관리 대상인지 지자체 관련 부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 의해서 지자체 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래서 그런 곳에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뭐 국민신문고나 또는 문서로 질의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이제 왼쪽에서 화살표가 있는 것은 그 하나 주택이 있는 마을길을, 그러니까 그 밑에 마을길 농로의 왼쪽 그 밑에는 철문으로 막힌 것이고, 철문을 지나서는 마을길인데 그 주택을 지나서 이제 오른쪽에 허가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묘하게 이 철문이 쳐져 있는 부분은 사유지이고, 철문이 쳐져 있지 않는 일부는 자동차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부분은 국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니까 막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현황도로거든요. 하나의 도로 일부를 자기 땅이라고 이제 막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철문을 막은 사람들은 본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이 지난 30여 년 동안 물권 법정주의 예외로 인정하는 분양단지를 조성하면서 개설된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이므로 소유자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한 판결문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 길도 분양할 때 어떤 조건부였는지, 그러니까 대체도로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한 도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판결문 하나 보면 토지 소유자가 일단은 택지를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서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5번째, 주택 한 채가 있고 또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된 길은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될 수 있으므로 혹시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고소를 하기 전에 철문으로 막은 토지주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인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통해서 통행 자유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을 확보하고 동네 이장 등 주민의 증언을 확보하며 또 각 실과의 개발행위 허가 2개 양쪽의 개발행위 허가 때 그 허가 도면 등을 정보국에 요청을 해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면 통행방해금지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런 통행로, 마을길 및 농로는 허가권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대법원이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대법원 2013-33454 등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비도시 미연적인 건축법 45조의 도로를 지정할 수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례로 행정지도가 가능하므로 이런 현황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책임있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이고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 분양단지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파란 단지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면 빨간색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철문을 일부 막아놓은 거죠. 땅의 3분의 2 정도는 사유지고 3분의 1은 농어촌 공사의 국어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철문을 막아놨는데 그 길을 이용해서 주택도 있고 신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즉 이곳은 이미 주택이 있고 농로가 있어 허가권자가 400평의 이내의 건축 신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조정 허가에서 그 진입로가 농어촌 공사 및 사유지인데도 사용락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 마을길이 이미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판단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도 통행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침해받은 자는 방해금지 또는 방해 배제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10-63-720 판례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시청 및 읍사무소죠. 건축신고는 이제 읍사무소에서 하니까요. 시청 및 읍사무소는 주민들 간의 분쟁에 민사사안이라는 핑계로 뒤로 빠지지 말고 부족한 연역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적극 나서서 중재하여야 할 것이며 국토부도 통행방해금지 민사소송이나 형법의 일반 교통방해죄 고소 등을 주민들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자체 허가 담당자를 편안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